날씨도 좋고 꽃피는 봄인데도 생각보다 많이 오셨는데 저는 오늘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날은 막 폭풍우가 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 오늘 교재 125페이지입니다. 무권대리고요. 무권대리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죠. 큰 틀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을이 지 것도 아닌데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가장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을이 갑의 물건을 팔아먹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갚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진짜로 대리권이 있다면 요게 유권 대리가 되고요.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요게 뭐죠? 무권 대리가 돼요. 일단 무권 대리 개념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 대리고요.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돼요. 오늘 일정을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오늘 일정은 점심은 1시 40분에 먹을게요. 1시 40분. 늦게 먹는 이유는 점심을 너무 빨리 먹으면 오후가 힘들어요. 아까는 막 한 3시, 4시쯤 되면 얼굴이 막 흑빛으로 변하죠. 그래서 40분에 먹고 몇 시까지요? 2시 40분까지 먹고 그러고 나서 딱 2시간 4시 40분에 딱 끝낼게요. 그래서 점심 먹고 2시간만 더 하면 4시 40분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막 12시쯤 먹어버리면은 막 오후가 막 4시간 일해버리면 막 그냥 막 한 3시쯤 되면 막 표정이 막 저를 죽일 듯한 표정으로 바뀌고 그래서 점심은 1시 40분부터 2시 40분까지 먹겠습니다. 아무튼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대리인을 현명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는 건 뭐냐? 이건 그냥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죠. 무권 대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예요. 물론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뭐죠? 유효하죠. 그죠? 그래서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을이 팔아먹은 물건이 동산이면 선의 취득 문제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선의 취득을 배울 때 갑으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을이 팔아먹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갑의 대리인이라고 해서 팔아먹으면 무권 대리로 오는 거고요. 자기 거라고 해서 팔아먹어야 뭐로 가는 거죠? 선의 취득 문제로 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을이 갑의 물건을 팔아먹었는데 그것이 부동산이면 뭐로 가냐면 담보 책임 문제로 가고요. 담보 책임 중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전부 타인의 소유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선이면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악이면 뭘 할 수 있죠? 해제를 할 수 있다.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튼 무권 대리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 대리입니다. 근데 이 무권 대리가요. 다시 둘로 나뉘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 대리로 나뉘게 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문제예요.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부담해야 되면 이게 뭐죠? 표현 대리입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는 결국 뭐냐면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 대리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둘 다 무권 대리니까 둘 다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요. 둘 다 상대방이 최고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철회할 수도 있다. 요거는 두 가지의 뭐죠? 공통적 문제라는 거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권 대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자꾸 물어봐요. 작년도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유권 대리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표현 대리임을 고려해 줘야 된다. X.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의 일종이니까요. 그죠? 항상 재판은 뭐만 고려해 줍니까? 주장하는 것만 고려해 주죠. 따라서 병이 만약에 유권 대리다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유권 대리인지 아닌지만 판단해 주고 표현 대리 성립 여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현 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 대리의 일종이니까요. 잘 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잘 냅니다. 본인 스스로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X에.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한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고 싶다는 얘기죠. 책임지고 싶으면 뭐 하면 그만이냐면 추인하면 그만이에요. 따라서 본인 스스로 표현 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또 이런 지문.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므로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것도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는 달라야 돼요? 누가 책임을 지는 달라야 되거든요. 표현 대리의 성립되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따라서 이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틀을 좀 이해하시고 이런 걸 굉장히 번거로워 하시거든요. 근데 번거로워 하시고 귀찮아하지만 일단 기본 틀을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에 지엽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대리 무권 대리 의의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왔죠. 무권 대리란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이죠? 대리인이라고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단에 협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죠? 협의의 무권 대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해가지고 무권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인은 신경 쓸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을이 한 매매 계약이 갑에게 효과가 발생하려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 대리권이 없다는 말은 갑에게는 뭐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 따라서 갑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면 되는 거죠. 원래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죠?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잖아요. 그죠? 자식들 왜 내 땅 가지고 지들이 싸움 박질이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병원은 어떻게 되냐면 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어떤 책임을 묻습니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을한테 가서 갑한테 사서라도 넘겨다오 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바로 그냥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요건은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냐면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여기가 가장 뭐죠? 기본적인 효과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요. 왜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인이라고 현명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놈이 을에게 사기를 쳤어요. 야, 갑이 너한테 땅 팔아달래 라고 구라를 쳤어요. 그래서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리권이 있다고 굳게 믿었고요. 선이고 무과실이에요. 이랬을 때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죠? 왜요? 고의나 과실이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뭐 할 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받아들이셔야 돼. 을이 피해볼 수 있죠. 그죠? 을이 피해보잖아요. 그죠? 왜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본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본인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신경 쓸 일이 뭐 할 수 있어요? 생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은 한 1억 정도 받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병에게 1억 5천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완전히 뭐죠? 땡큐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한테 전화하겠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땅 주인인데요. 1억 5천에 매매 계약하기 때문에요. 뭐 하는 거죠? 추인하는 거죠. 추인하게 되면 현재 요 매매 계약 효과가 소급해서 갑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병은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 그러면 돼요? 갑한테 책임을 지라 그러면 되는 거죠. 이러한 추인권 때문에 상대방 병의 법적 주의가 불안정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갑이 추인을 하면 갑한테 가서 책임지라 그러면 되고요. 추인을 안 하면 을한테 가서 뭐라 그러면 돼요? 책임지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이 추인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뭉기적거리면 병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가서 지랄거려야 될지를 모르는 뭐죠?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죠. 첫째, 최고 독촉할 수가 있는 거죠. 뭘 독촉합니까? 추인 여부죠. 빨리 결정해다오 라고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병은 을한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요. 조심할 것은 요 최고는 선의의 상대방 물론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추인 전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왜요? 추인하게 되면 본인에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요. 요 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매 계약했다면 스스로 불안정한 상태를 자초했으니까 굳이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죠, 그죠? 자,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126페이지에 서설 나와 있고요. 2번 계약의 무권대리에 해가지고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기억 한번 보시고 니은번 상대방이 뭐가 나오죠? 채권권 설명드렸고 우측에 디귿번 상대방이 뭐가 나오죠? 철회권 말씀드렸죠? 근데 본인의 추인권이 나오는데
박스 밑에 의, 추인이 뭐죠?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 받아들이는 거다, 이런 의미고, 넘겨보시면 B번 성질, 추인하고자 할 때 동의나 승낙받을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추인은 단독행위고 추인권자는 뭐죠? 추인권은 뭐죠? 형성권이고, 추인권자 보시기 바라고, D번 추인의 방법인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박스는 뭐냐면 묵시적 추인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게 뭐죠? 묵시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결국은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 뭐예요?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예요.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예요? 냅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외울 거 아닙니다. 그죠? 자, 묵시적 의사표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뭐예요? 추인인 거죠. 따라서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서 1번처럼 뭐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장시간 방치했다, 이거는 뭐가 아닌 거죠?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추인을 볼 수 있는 것이 2번은, 이거는 적극적 거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묵시적 추인하고 상관없는 건데,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의 매매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안 팔겠다는 뜻이죠? 그잖아요. 야, 받은 돈 돌려줄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아들놈이 팔아먹었어요. 아들놈이 팔아먹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전해가지고 돈 돌려드리겠다고. 그럼 돌려주겠다는 건 뭐예요? 안 팔겠다는 거죠. 이거는 추인이 아니라 오히려 뭐죠? 적극적 거절의 의사표시니까 따르게 역할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12번에서 추인의 상대방이 나옵니다. 일단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보통 병에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일반적이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추인하는 것도 가능해요. 첫 번째, 추인의 상대방은 뭐죠? 특별한 제한이 없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는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런 얘기죠. 추인 전에만 뭐 할 수 있죠? 처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미 추인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더 이상 뭐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죠?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추인을 누구한테 했으면요?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면 상대방은 모르고 있다면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기니까요. 그래서 우측에 맨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다만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해 추인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알 때까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모르는 상대방에게 뭐죠? 대항하지 못하고요. 3번, 따라서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알 때까지 자기의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좀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F번 추인의 효과, 소급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된다는 정도고요. 미음번 본인의 추인 거절거리 나오는데 일단 추인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으니까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상대방에 대한 무권들의 책임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 뭐죠? 요거죠.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책임의 성질해가지고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말은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필요 없다는 거죠? 고의, 과실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요건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몇 가지 아니에요. C.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일 것. D.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은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요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의 내용 해가지고 상대방이 선택에 따라서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무권대리인과 본인이 나오죠. 그죠? 요 갑과 을은 원래는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기억, 본인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 아무 관계가 아니다. 그죠?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은 본인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니은번 본인이 추인하면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다시 말하면 추인을 안 하면 본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갑과 을은 뭐예요? 아무 사이가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갑과 을의 관계가 뭐가 된다고요? 사무관리가 된다는 말이 나오죠. 사무관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사무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요새 강의하느라고 힘드시다며요. 어쩌나 우리는 해외로 여행 가는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싱가포르로 여행 간다고 저한테 약 올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런 그저스 인간들 했는데 다음날 지나 보니까 그 인간 마당에서 수도가 터졌어요. 아이고 꽃이다 자식 해가지고 냅두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한 달 동안 먼저 수도가 터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닌다 싶어가지고 담 넘어 들어가서 그 수도를 고쳐줬다면 저에게는 뭐죠? 사무관리예요. 왜냐하면 저는 옆집 수도를 고쳐줄 뭐가 없죠? 법적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집 수도를 고쳐줬다면 여기에 뭐죠? 사무관리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한번 바꿔볼까요? 갑이라는 분이요. 시장에서 리아카를 놓고 야채를 파시는 아줌마고 을은 옆에서 리아카를 놓고 생선을 파는 아줌마입니다. 이 아줌마를 생선으로 할게요. 생선을 팔고 을은 뭐죠? 야채를 파는 분이에요. 근데 갑이 아침에 뭘 잘못 먹었는지 큰일을 보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로 갔어요. 근데 병이라는 손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선을 만지작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아줌마 그 생선 물 줘야 가져가세요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병이 을한테 아줌마는 야채 파는 사람 아닌가요? 했더니 을이 그 아줌마 감히도 저한테 잠깐 봐달라고 했어요. 라는 말은 봐달라고 안 했죠. 그죠? 근데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뭐 하고 있는 거죠? 현명하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봐달라고 한 바도 없는데 팔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라는 말은 대리권도 없으면서 현명한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한테 생선을 어떻게 해요? 팔았어요. 팔고 이제 갑이 어떻게 화장실 갔다 와서 생선이 비니까 개똥이 엄마 생선이 한 마리 없네. 내가 팔았어. 그랬더니 잘했어. 뭐 한 거죠? 추인한 거죠. 물론 추인은 누구한테도 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을은 갑의 생선을 팔아줄 뭐가 없는 거죠? 법적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의 생선을 팔아줬으니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사무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5천에 팔길래 내가 좋다라고 추인하게 되면 결국 을은 갑의 땅을 팔아들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에 팔아준 거예요? 1억 5천에 팔아준 거니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사무관리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사무관리의 효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생선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인데 을이 병한테 5,000원에 판 경우 아니면 가격을 잘 몰라가지고 3,000원에 판 경우 아니면 요 을이 수단이 좋아가지고 5,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판 경우를 가정할게요. 그죠? 뭐 갑이 잘했어. 그러면 5,000원 줘야죠. 누구한테요? 갑한테. 이게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5,000원짜리를 3,000원에 팔면 3,000원만 돌려주면 돼요? 아니면 2,000원 더 붙여서 5,000원 줘야 돼요? 3,000원만이요? 아니에요. 일단 이 3,000원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돌려줘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을이 과실로 5,000원짜리를 3,000원에 팔았다는 말은 을의 과실로 갑이 뭘 입은 거죠? 손해를 입은 거죠. 불법행위. 그죠? 불법행위가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뭐죠? 손해를 끼친 거죠. 따라서 플러스 2,000원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조로 2,000원 더 붙여서 얼마를 줘야 돼요? 5,000원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문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1만 원에 팔았어요. 5,000원만 주면 될까요? 아니면 10,000원 다 줘야 될까요? 예, 10,000원 다 줘야 된다는 게 통솔의 입장입니다. 그죠? 부당이득으로서. 그래서 우리 민법은 남일 껴들지 말라고, 그죠? 껴들지 말라고 뭐 하고 있으면, 그죠? 최근 들어서는 남일 껴들지 않는 게 참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점점 세상이 좀 각박해져 가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독일 놈들의 생활 습관이 좀 담겨져 있는 거고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4번. 무권대리의 뭐죠? 상속 문제에서 기억,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을이 갑의 땅을 팔아먹었는데,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갑이 화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지죠.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키기 때문에 을은 원래 뭐였어요? 무권대리인이었지만 상속받으면 뭐이기도 한 거죠? 본인이기도 한 거죠. 이랬을 때 본인의 법적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뭐 때문에 금반언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금반언의 원칙이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된다는 거죠. 을은 명백히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했었고요. 이제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못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기억,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뭐죠? 상속한 거예요. 근데 우측에 보시면 니은번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죠? 여기다 좀 잠깐 적으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땅을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에게 뭐죠? 팔아먹었어요. 갑이 본인인데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갑이 아들이고 을이 뭐예요? 아버지인 경우.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민사상 법적주의가 뭐가 돼요? 상속이 되니까 이제 갑은 본인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한 거죠? 무권 대리인이기도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랬을 때 본인의 법적주의를 근거로 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는가? 있다. 왜냐하면 갑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도 팔겠다고 한 말은 없죠. 따라서 요거와 달리 이 경우는 반대되는 언행이 아니에요.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의 법적주의를 상속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실익이 있느냐 문제죠. 본인의 법적주의에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어차피 갑은 무권대리인이잖아요. 그 말은 병은 갑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인을 거절할 실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만약에 추인을 거절 안 하면 본인으로서 뭐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고,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무권대리인으로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별 실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인정하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만약에 갑이 미성년자라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추인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병이 갑에게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물으려면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이런 건 뭘까요?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겁니다. 우리가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친권자죠. 그죠? 따라서 의사결정을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해야죠. 아버지가 혼자 결정해서 팔아먹었으면 공동대리 제한으로서 뭐예요? 무권대리죠.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 딸을 혼자 미성년자인 아들 딸 혼자 어떻게 해요?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공동대리 제한이니까 뭐예요? 무권대리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또 모른 척 하시네 또. 그만할게요. 교재 보시면 우측 상단에 니은을 읽어볼까요? A, 니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A. 무권대리인의 상속인이 본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여도 신의 측에 반하지 않으므로 무권대리인과 당연히 유효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금발언 원칙에 반하지 않으니까. C. 그러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상속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맞으려면 무권대리인에게 뭐가 있다면요? 행위 능력이 있다면.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뭐가 없는 경우에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인을 거절할 실익이 있고 의외로 얘가 뭐죠? 흔히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재산을 어머니와 상의 없이 아버지가 혼자 팔아먹으면 공동대리 제한으로서 뭐가 돼요? 무권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단독행위 무권대리 무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렇게 거지같이 복잡하죠?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요? 요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요 상대방을 뭐 하기 위한 거죠?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행위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든 뭘? 무효예요. 무효 그냥. 근데 문제는 단독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면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죠?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단독행위를 함에 있어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을 뭐하고 있습니까?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이렇게 분위기 싸하지. 단독행위 뭐라고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계약이 뭐라고요? 승낙을 얻어야 할 수 있는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원래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동의를 받았다면 형식은 단독행위이더라도 실질은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죠? 계약과 다름이 없는 거죠. 따라서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지만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해준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죠? 준용이 됩니다. 끝입니다. 넘겨보시면 확인 문제가 나오죠.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을이 상대방 병에게 자신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걸 찾는데 문제에서 대리권이 없고 대리인이라고 현명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무권 대리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고요. 1번 을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갑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원칙적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면 되는 거고요. 2번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를 체고할 수 있고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뭐한 것으로 보죠? 거절한 것으로 보고요. 3번 갑은 추인의 의사표시를 을뿐만 아니라 병에게도 할 수 있다. 추인의 상대방은 먼저 제한이 없고요. 4번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는 을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X.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죠. 5번 갑을 상속하게 된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정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금반환의 원칙상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표현들입니다. 표현들의 의의는 뭐라고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입니다. 일단 표현들의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과실상계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뭐가 있더라도요.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깎을 수가 없습니다. 판례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외환은행 남대문 지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 외환은행에 근무하는 김대리, 이름이 뭐예요? 김대리예요. 김대리라는 사람이 무슨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냐면 파출, 수납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죠. 그죠? 옛날에는 뭐죠? 이렇게, 이 남대문 시장이거든요. 남대문 시장 같은 재래시장에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은행 직원이, 그죠? 예금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파출 수납이라 그래. 그죠? 그래서 이제, 김대리가 이제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이제 파출 수납 업무를 하는데, 문제는 요 파출 수납은 예금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얘한테 돈을 맡기면 얘는 뭐죠?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입금하고 통장에다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 김대리가 수년간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제 뭘 시키기 시작하냐면 출금도 시키게 되는 거죠. 김대리 나 이번에 500만 원만 찾아줘.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뭘 줘야 돼요? 통장을 주고 그죠? 도장도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죠. 비밀번호 뭐예요? 옛날에 뭐였어요? 7777이 많았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은 참 사기 좋았어요. 그죠? 비밀번호가 뭐예요? 777이 해도 문제도 없고 통장 뒤에다 적어놓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도 별 문제 없었네. 요즘에는 막 숨기고 막 톡수기어 쓰고 막 별짓을 다 해도 막 난리 점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요 돈을 찾아오고 시킬 때 도장을 맡기니까 출군 전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장 찍고 뭘요? 이름 적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상인들의 출군 전표를 어떻게요? 다 만들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인들이 이제 통장만 있으면 돈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침에 돈을 맡기면서 통장을 주니까 그 통장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싹 찾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얼마냐면 3천억. 그죠? 뭐 어마어마하네. 그죠? 아마 언론에 보도도 안 됐는데 금융거래 역사상 엄청난 이 남대문 시장이 뭐죠? 국내 최고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안 당한 분이 없어요. 싹 도망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인들이 이제 외환은행을 상대로 뭐죠? 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외환은행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얘는 예금만 하는 사람인데 뭘 해갔어요? 출금을 해간 거니까 우리는 책임을 못 진다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니들 말대로 얘는 예금만 할 수 있고 출금에 대해서 뭐죠? 권한이 없지만 기본 권한이 있는 애가 권한을 넘은 거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됐으므로 니들은 뭐죠? 돈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외환은행이 어떻게 이제 밀린 거예요. 밀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좋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건 좋은데 아무리 은행 직원이라 하더라도 통장도 맡기고 도장도 맡기고 비밀번호까지 한꺼번에 가르친 것은 명백히 상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뭐예요? 과실분만큼 깎아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면 전적으로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서로 뭐가 있더라도 과실이 있더라도 깎을 수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지문으로 잘 나와요. 자, 아무튼 표현들은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본인이 책임질 만한 사유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사유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무슨 말이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병에게 을이 내 대리인이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요건은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고 상대방은 뭐이면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주의할 두 가지인데 첫째, 요 표시할 때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친구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는 말은 잘 안 써요. 보통 뭐라 하냐면 을이 우리 회사의 영업부장이야, 뭐 상무야,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영업부장이다, 뭐 상무다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가 돼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은 이미 대리에만 적용돼요. 법정 대리는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하지도 않고 수요했다고 표시할 때 이 수요는 결국 뭐에만 있는 거예요? 수권행위, 이미 대리에만 있는 거죠. 그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했다는 말은 뭐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이미 대리에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교재 보시고 우측에 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요건 해가지고 1 대리권 수요의 표시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D번 보시면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냐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뭐죠? 영업부장 상무, 명칭, 대리점, 특약점 이런 거겠죠. 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에도 뭐가 됩니까? 대리권 수요에 표시가 되고요. 넘기셔가지고 2번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한다. 왜냐하면 표시된 대리권을 넘으면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고요. 3번 상대방에 대한 요건해 가지고 니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고요. 적용 범위는 뭐에만 적용됩니까? 이미 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갑이라는 놈이 병이 우정하는 자전거 퍼 가가지고 아저씨 자전거 사세요 그랬더니 병이 단박에 곱비리인 줄 알고 야 자식 너 곱비리지 미성년자지 안 사 이 자식아 못 팔았어요. 그래서 갑이 다음날 동네 아저씨를 담뱃값 하나 줘서 꼬셔가지고 동네 아저씨입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죠? 아저씨를 데려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 양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서 병이 동네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믿고 친권자라 믿고 요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표현들이 성립되나요?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왜요? 얘는 이미 대리만 적용되잖아요. 법정 대리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지금, 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건 뭐예요? 법정 대리잖아요. 친권자잖아.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에 대해서만요? 이미 대리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친권자임을 가장한 경우에는 표현들이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뭐 간단합니다. 말에 다 있죠. 그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권한을 넘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은 그러면 어떤 대리권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종류 불문이에요. 뭐라도 있기만 하면 돼요. 뭐 공법상 대리권이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뭐래도 어떻게 해요?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요 넘은 행위도 뭐예요? 종류 불문이에요. 전혀 이질적 행위라도 상관이 없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기본 대리권과 유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다가 이제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언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냐면 대리행위 시죠. 따라서 대리행위 시에 선의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요건해가지고 1. 기본 대리권의 존재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은 뭐죠? 그냥 종류불문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B번 기본 지금 판례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판례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요. 2번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류 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고요. 기본 대리권의 유형에 가서 판례가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우측에 3번 상대방은 뭐가 필요합니까?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정당한 이유는 기억,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요. 니은 언제를 기준합니까? 대리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이 판례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거 아니고
첫째 그 1번 판례 같은 경우에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정당한 이유에 대한 기본 전제로서 우리 판례가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서류가 완비될 것을 요구해요. 뭐가요? 서류 완비.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아파트를 팔겠다고 왔거든요. 근데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서류가 빠져 있어요. 의심해 봐야죠. 전화 한번 해봐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해봤다면 무과실이 아니라 뭐죠? 과실이기 때문에 표현들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기본적으로 뭐가요? 서류 완비를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부의 경우에는 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너무나 용이하죠. 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들 여보 내 인감도장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뭘 믿고 도장을 맡겨. 그죠? 다시 말하면 지 도장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오히려 누가요? 부인이 인감도장 다 주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서류를 뭐 할 수 있어요? 완비할 수가 있지. 그죠? 항상 적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부부의 경우에는 서류가 완비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거기다가 별도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특별한 사유가 뭔지를 말을 안 해요. 근데 대충 뭐 이런 겁니다. 불쌍한 사유. 불쌍하고 측은한 사유.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인이 남편 아파트 팔러 왔어요? 그럼 물어봐야죠. 근데 왜 남편 안 오시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신랑 어저께 술 처먹고 잡아야 한다고. 이러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 한번 해봐야죠. 그죠? 근데 우리 신랑이 지금 장기간 간암에 걸려서 입원 가래 중이어서 치료비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팔에 막 눈물 나잖아요. 그럴 때는 뭐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믿어도 뭐죠? 상관이 없다는 그게 우리 판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남편이 정당한 정신병원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벌써 눈물 나시죠? 그죠? 입원비,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눈물 팍 나잖아요. 이럴 때는 뭐예요? 정당한 이유를 긍정한 거고요. 근데 보통 다른 판례 어떻게 나오냐면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뭐 부인이 남편 부동산을 파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판례들인 거죠. 적용 범위에서 복잡하게 나왔는데 간단합니다. 임의대리에도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도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끝이고요. 우측의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는 뭐 요건 보시면 1번 있던 대리권이 소멸하고요. 2번 소멸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라고요. 3번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 무과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대리권이 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시라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진다. 이런 얘기고요. 적용 보면 이것도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됩니다. 넘겨보시면 효과 1.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본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왜요? 본인이 책임지고 싶으면 본인이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돼요. 두 번째는 승계인은 주장할 수가 없다. 누군요? 승계인은. 왜냐하면 이 승계인은 얘하고 거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얘하고, 그죠? 얘하고 만난 적도 없는 놈이 저는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주장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도 주장 못하고 승계인도 주장 못하니까 누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2번 표현들의 효과는 본인에게 뭐죠? 모두 기속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뭐 할 수는 없습니까? 과실 상기할 수는 없고요. 3번 그렇지만 표현들이도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재고 처리할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확인 문제입니다.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곳은 기업,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 대리권이 뭐예요? 건물 관리자. 그죠? 근데 건물을 양도했어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그죠?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겠죠. 2번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 대리인으로부터 전득한 자예요. 대리인으로부터 전득한 자, 대리인의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가 누구예요? 승객이죠. 따라서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주장할 수 있다. X. 전득자 승계인은 대리인을 안 만난 사람입니다. 지가 주장할 일은 아닌 거죠. 디귿번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뭐죠? 영업부장, 상분 등의 명칭 등의 사용 후 승낙, 무기한 사정만으로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X고요. 1번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이에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만 줬어요? 인감증명서만 줬어요. 그럼 뭐예요? 대리권 수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 대출 좀 알아봐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줬으면 대출에 관한 뭘 준 거예요? 대리권을 준 거지만 아무 소리 없이 인감증명서만을 준 거는 뭐죠? 대리권 수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네요. 좀 쉬었다가 이제 무효와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